일단 제 인사부터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의학원 원장입니다. 조동일입니다. 원래 학부모 설명회 날짜 택일할 때 이게 눈 오고 비 오고 이러면 다 이 원장이 부덕해서 이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어쨌든 오늘 이렇게 날짜를 해필이면 이렇게 눈이 엄청 많이 오는 날 이렇게 잡아서 오시는데 너무 불편하셨을 텐데 어쨌든 제가 그거를 보상하는 의미에서 열심히 제가 알고 있는 하여튼 그런 정보들 이런 것들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거의 대부분이 예비 중이죠. 혹시 아니신 분 계세요? 아니신 분. 예비 중이 아니신 분. 몇 학년이세요? 중학교 1학년? 비슷해요. 어제 원래 중학교 1학년 했고, 그러니까 예비 중이 했고, 오늘 예비 중이 했는데, 현재 예비 중이 아이들은 굉장히 이제 뜻깊은 아이들이잖아요. 그죠? 입시가 완전히 바뀌는, 수능 체계가 좀 바뀌는 그런 건데, 어쨌든 아까 여기 앞에 나와 있 문이과 통합 세대. 어쨌든 이게 어떻게 될지는 사실은 저도 이렇게 확신은 잘 없어요. 저게 어떻게 될까 여러 가지 추측은 가능한데, 어쨌든 문이과 통합 첫 세대잖아요. 첫 세대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현재 또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은 또 뭐예요? 자유학기제 첫 세대. 그죠? 분당 지역에서 이제 처음, 원래는 올해부터 이게 정식 되는 건데 교장단 회의에서 그냥 미리 1년 땡겨서 분당 쪽은 먼저 한 것 같아요. 경기도 쪽은. 그래서 어쨌든 자유학기 또 1세대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정서가 지금 중학교 1학년 2학기 기말고사가 끝날 무렵이 되면 어머님들이 이제 뭔가 중학교 생활에 대해서 이게 좀 감이 잡히실 때가 됐는데 어머님들도 자유학기여서 한 학기가 그러신 것 같아요. 어머님들도 자유학기, 시험도 없고 이러니까 그냥 자유학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별 이렇게 느낌이 없이 1학년을 어쨌든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간단하게 요즘 분당 지역을 둘러싸고, 그 다음에 입시 변화에 대한 좀 흐름들을 좀 한번 점검해 보고요. 그 다음에 2부 때는 제 얘기가 좀 끝나고 나면 담임 선생님들이 올 겨울방학 어떻게 좀 아이들 지도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상담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거 있고 혹시 저희 학원에 오늘 처음 오셔서 그냥 저희 학원에 관심이 있어서 오신 분들은 강의 끝나고 그냥 이 자리에 남으면 제가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얘기는 1부 때는 제가 간단하게 해보니까 한 40분, 5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 정도 제가 가능한 한 좀 축약해서 좀 진행을 하고 끝나고 나면 좀 겨울방학 상담 받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어머님들도 좀 한참 쉬셔서 여기 앞에 내신 성적 이 얘기는 알 텐데 분당 지역은 대부분 GPD 70% 수행이 30% 그죠? 이것도 아마 또 잘 모르시는 어머님들도 계세요. 자유학기 되다 보니까 1학기 때 시험 봐가지고 한참 지나서 도대체 뭘 평가하는지 이런 것들도 모르실 텐데 어쨌든 분당 지역의 대부분의 학교는 수행이 30%입니다. 거의 100%일 거예요. 수행이 30%고, 그 다음에 GPD 70% 이렇게 들어가는데, GP는 당연히 객관식, 주관식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죠? 객관식, 주관식 나와 있는데, 그럼 이 비율이 어느 정도 되냐? 이 비율은 어느 정도 될까요? 기억하세요? 1학기 때 시험 봤을 텐데. 학교마다 다 달라요. 학교마다 다 다른데, 학교마다 다 다르면 그걸 어떻게 파악하냐? 그러니까 어머님들 꼭 지금 현재 학교 알림이라는 사이트 아시죠? 한번 좀 들어가 보세요. 그러니까 다른 거 맨날 뉴스 검색만 하시지 마시고, 학교 알림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그 학교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자세히 수록이 돼 있습니다. 다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목별로 수행평가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도 다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객관식, 주관식 비율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들도 과목별로 다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객관식하고 주관식 이렇게 서술형 나눠져 있는데 학교마다 이렇게 좀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좀 특이한 학교들은 이런 학교들이죠. 선택형이 20분이 안 되는 학교가 이 학교인가요? 매송이라는 학교는 1학기 때는 그러니까 중간고사 때는 20%. 그 다음에 그러니까 객관식이 20%, 서술형이 80%예요. 그런데 2학기 가서는 반대예요.
뭐 이렇게 뭐 선택형이 뭐 80, 20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는 학교도 있고 어떤 학교는 좀 많은 데는 50대 50 이렇게 하는 학교도 있고 거의 대부분 한 35%에서 40% 정도를 주관식으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보통 이 주관식 서술형에서도 많이 좀 감점을 좀 당하는 편이에요. 당하는 편이고 특히 지금 중학교 요번에 2학년 올라가는 학생들은 1학년 때 시험을 좀 제대로 본 게 별로 없잖아요. 1학기 때 잠깐 본 게 전부 다여서 올 겨울방학 때 좀 주관식 서술형 연습을 좀 특별하게 좀 시키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객관식이야 어차피 이제 문제 풀어서 답을 체크하면 되는 건데 주관식 서술형에서 아이들이 좀 답안 작성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그 답만 내는데 급급한 게 아니라 과풀이 과정 이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아마 저희 담임 선생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저희 담임 그 선생님들이 지금 2학년 예비중이 선생님들은 올 겨울에 계속 어떤 작업을 했냐면 시험 봤던 그 주관식 문제들 있잖아요. 주관식 문제, 그 다음에 뭐 서술형 문제, 뭐 수리논술과 같은 그러한 서술형 문제들, 그러니까 좀 문장이 긴 문제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1년치 그 기출 문제를 좀 다 모아서 그거만 좀 따로 다 모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책으로 그걸 묶어서 방학 동안에 이제 그거만 좀 이렇게 연습을 쭉 시키고 모범 답안도 좀 만들어서 아이가 어떻게 답을 써야지 감점을 좀 당하지 않는지 뭐 이런 것들도 좀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어쨌든 준비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나중에 뭐 이렇게 안내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학교에서 주관식, 객관식하고 주관식에 대한 반영 비율은 학교마다 좀 다르니까 뭐 학교 알림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네이버에서 학교 알림이 이렇게 치면 떠요. 클릭해서 들어가서 학교 이름만 치면 다 나옵니다. 아주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파악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성적표도 어머님들 받아보신 지가 1학기 때 외에는 없으셔가지고 성적표 얘기도 뭐 간단하게 그냥 이왕 하는 김에 제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지필이 70%고 그 다음에 수행평가가 30%예요. 그러면 지필이 70%면 중간고사가 35% 들어가고 기말고사가 35%가 들어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중간고사가 35점, 그 다음에 기말고사가 35점, 그 다음에 수행이 30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수행은 보통 태도 점수가 10점이고요. 그 다음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 과제 나가는 게 있어요. 수행평가라고 해서 그 과제 나가는 거. 뭐 수행평가는 굉장히 많이 했을 거예요. 2학기 때. 그 수행평가를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하는데 의외로 아이들이 좀 이렇게 꼼꼼하지 않은 아이들은 학교에서 이렇게 수행평가 가지고 감점 많이 당해요. 뭐 과제물을 안 해왔다는가, 뭐 준비물을 안 해갖고 오든가, 아니면 수업 태도가 안 좋아서 뭐 감점당하고, 하여튼 뭐 그런 식의 감점들도 꽤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잘 관리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실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지필로만 이렇게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중간고사, 기말고사 점수로 중간고사, 기말고사 35점, 35점, 그 다음에 수행평가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어쨌든 수행평가도 무시할 수 있는 요소는 좀 아닙니다. 그래서 잘 좀 챙겨서 해야 되고 지필을 보면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요건 예시인데요. 중간고사 때 어떤 학생이 94점을 맞았어요. 그러면 94점 점수가 그대로 이게 94점에 대한 35%, 그러니까 94 곱하기 0.35죠. 0.35를 하면 그 점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점수만큼만 들어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87점을 맞았어요. 기말고사 때. 그러면 87 곱하기 0.35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수행평가는 뭐 점수에서 여기서는 지금 만점 맞은 걸로 돼 있는데 수행평가 전부 다를 여기서 이제 뭐 점수가 뭐 깎이건 어쩌건 간에 깎이겠죠. 다 맞는 아이들도 있고 그렇게 해서 합산해서 이렇게 나오면 93점이다 그러면 90점 이상 넘으면 다 A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A 이렇게 나옵니다. 몇 등인지는 몰라요. 점수는 93점이고 A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보면 지필고사가 꼭 뭐 100점을 꼭 맞아야지만이 이렇게 뭐 A가 나오고 뭐 꼭 90점이 넘어야지만이 A가 나오는 건 아니죠. 이 학생 같은 경우에 87점을 맞아도 뭐 수행평가하고 등등 합산을 하면 이렇게 나중에 토탈로 보면 93점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건 퍼센트 때문에 이제 그런 거고요. 어쨌든 그 다음에 원점수, 뭐 과목 평균 이런 것들은 나와 있는데 중학교에서는 이걸 안 씁니다. 중학교에서는 무조건 다 A냐 B냐 이거만 가지고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머님들 그 특목고나 이런 데 관심이 있으실 텐데 이 지역에서는 어차피 특목을 가려고 하면 전국형 자사들을 가잖아요. 대부분이. 뭐 전국형 자사죠. 뭐 여기서 아이들이 가는 게 뭐 용인 자사나 뭐 아니면 어디 가요? 상산이나 그죠? 좀 뭐 민사고 이쪽으로 가는 아이들도 있고 뭐 이렇게 되는데 그런 전국형 자사를 가려면 그리고 또는 뭐
뭐 후기고 이런 데, 뭐 한일고등학교 이런 데 있어요. 뭐 이런 데를 지원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주요 과목뿐만 아니라 하여튼 중학교에 대한 내신 성적으로 판정하는 과목들은 B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 A여야 돼요. 그러니까 내신 관리는 일단 그게 기본입니다. 2배수 정도 뽑는데요. 통상 다 모든 학교들이 2배수 정도를 선발을 해요. 그런데 거기 이렇게 넣는 아이들을 보면 전 과목이 다 A예요. 그러니까 B가 특히 뭐 주요 과목에 B가 있으면 그거는 좀 곤란해요. 그러니까 1차 통과가 안 됩니다. 전국적으로 아이들이 지원을 하는 학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어, 외고 같은 경우는 외고는 다른 과목은 필요 없고요. 영어잖아요. 영어 성적만 보는데 2학년 때 영어 성적은 다 A를 맞아야 돼요. 2학년, 중간고, 뭐, 1학기, 2학기 둘 다 A를 맞아야 되고, 3학년 때는 애들이 그 아이들 평가하는 게 성취평가가 아니라 등급으로 평가하잖아요. 등급으로. 뭐 1등급, 2등급 해가지고 이렇게 아이들을 등급 평가하기 때문에 어쨌든 등급은 1등급, 뭐 아무리 양보해도 2등급, 그러니까 3등급 점수가 나오면 안 돼요. 보통 우리가 2등급 그러면 몇 %예요? 11%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영어 성적은 보통 한 10% 이내로 이렇게 들어갈 정도 돼야 됩니다. 그 정도 돼야지 아이가 좀 등급으로, 그러니까 3학년 성적은 등급으로 평가해요. 그건 영어 성적만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다른 과목은 안 봐요. 외고는. 근데 이제 자사고나 이런 쪽은 어쨌든 전 과목 내신 자체가 특히 주요 과목에 있어서 절대로 B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해야지 이게 뭐 되냐. 뭐 이렇게 너무 이렇게 겁먹으실 필요는 없으세요. 보통 주요 과목에 대해서 보면 이게 다 지금 A 정도를 받는 각 학교별로 A의 비율이에요. 여기서 좀 아주 심한 데는 여기 대표적인 데가 보평중학교 이런 데 한번 보세요. 수학 A 맞는 애들이 51%예요. 그러니까 이 학교에서 A 맞았다고 그래서 우리 아이 공부 잘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머니들 절대 오산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학교들도 보면 거의 대부분 한 25% 정도는 돼요. 뭐 내정중학교도 45%, 뭐 26%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시험 자체가 그다지 어렵게 출제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냥 뭐 A 맞는 애들이 90점 이상 되는 애들이 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 맞는 아이들이 실제 각 학교에서 보통 25% 내지, 그러니까 20에서 25%는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20이나 25%를 고등학교는 이렇게 안 해요. 고등학교는 A냐 B냐 이걸로 안 하거든요. 뭘로 해요? 등급으로 해요. 고등학교는 무조건 등급으로 해요. 1등급은 4%, 2등급 11%, 이런 식으로 11%까지 뭐 2등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등급으로 딱 정해요. 그 다음에 뭐 3등급 23% 이런 식으로 딱 정하기 때문에 실제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 뭐 여기 있는 아이들 있잖아요. 뭐 여기 뭐 순회중학교에서 A 맞은 아이 이런 아이 중에 일부는 3등급 아이들이에요. 고등학교 올라가면. 그렇잖아요. 23% 정도가 3등급 기준이니까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 3등급이죠. 뭐 여기 아이들은 어떨지 몰라요. 이거는 뭐 거의 뭐 4, 5등급이 나올 수도 있어요. 어쨌든 퍼센트니까 이게 고등학교는 아예 퍼센트로 딱딱 잘라요. 그러면 뭐 선생님 만점이 만약에 전부 다 만점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전부 다 9등급이에요. 그렇게 채점합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는 4%를 넘어가면 그 넘어가는 순간 그 전체 아이들이 다 2등급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뭐 문제 쉽게 출제하고 이럴 수가 없죠. 실제. 그런데 중학교 때는 그냥 절대평가니까 무조건 90점 이상이면 A 이렇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이 많은 아이들이 A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뭐 자사고나 이런 데서 B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잖아요. 전국형 자사 지원하는데 뭐 B 나오고 이러면 안 되죠. 여기 보면 뭐 퍼센트가 다 뭐 20%, 뭐 25% 정도는 다 되는데 그 정도 되기 때문에 어쨌든 뭐 자사고나 이런 특목고 쪽을 염두에 둔다고 하면 내신 관리 잘 하셔야 돼요. B 써서는 절대 안 된다. 일단 그게 기본이에요. 1차 통과를 못 합니다. 어떤 아이 저희 학원에 이제 중3 아이 중에 올해 어디더라? 걔도 내신 성적이 아주 좋은 아이예요. 근데 2학년 때 어떻게 수학 하나가 B가 있는 아이인데 어디를 넣냐면 천안북일고 넣었거든요. 1차 통과가 안 돼요. 뭐 용인 자사를 떠나서 천안북일 이런 데도 1차 통과가 안 됩니다. B 하나 이렇게 딱 있으면 1차 통과가 안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런 특목이나 자사 쪽에서 들어가는 내신 성적은 1학년 거 성적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는 학교가 있긴 있어요. 민사고 일부 들어가는데 그 학교 민사고나 뭐 하나고 서울에 뭐 그 정도 들어가는데 하나고는 별로 뭐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실제 그 대부분의 학교들은 2학년 내신 성적부터 들어갑니다. 2학년 내신. 그러니까 2학년 내신부터 잘 챙기셔야 돼요. 그러니까 1학년 거는 민사고 가려고 하는 아이들만 1학년 1학기 성적이 일부 들어갑니다. 그것에 대한 표는 제가 여기 이렇게 정리를, 요게 좀 없을 텐데, 뭐 필요하시면 핸드폰으로 찍으세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민사고만 1학년 1학기가 10% 들어가고요. 나머지 학교들은 다 2학년께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걸 제가 좀 못 넣어서. 그래서 대부분은 2학년부터 이렇게 쭉 들어가고요. 예. 그래서 3학년 2학기 거는 중간고사까지 들어갑니다. 중간고사까지 이렇게 들어가죠. 지금 여기서 용인자사 같은 경우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 3학년 께 굉장히 높죠. 2학년 거보다는. 그러니까 20, 20, 30, 30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죠? 상상고도 좀 관심 있으신데 상상고도 3학년 께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2학년 거보다는.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어쨌든. 근데 뭐 기본적으로는 아까 얘기했듯이 B 쓰면 힘들어요. 1차 통과 힘듭니다. 그리고 이 점수는 그럼 뭘로 다 환산하냐? 그냥 A, B, C, D로 이렇게. A가 몇 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환산하는 거예요. 뭐 아까 같이 뭐 평균, 표준 편차 이런 거 써가지고 계산하는 게 아니라 실제 그냥 절대평가 등급으로 A 등급이냐, 뭐 얘가 A냐, B냐, 뭐 이거 가지고 점수 환산하니까 하여튼 B만 안 만들면 된다. 그러면 자격 기준이 된다. 이런 거죠. 그러면 분당 지역에서 대략 자사고를 어느 정도 가냐? 어느 정도 해야지 자사고 가냐? 실제 그 데이터인데요. 보통 한 3,500명 정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 학교들이에요. 분당에 있는 뭐 거의 대부분의 중학교들을 얘기를 했고 거기에 3,500명 올해 졸업자를 기준으로 봤을 때 영재고하고 이 과학고죠. 이 과학고가 영재고 포함한 겁니다. 이 과학고하고 이 자사고는 전국형 자사예요. 전국형 자사, 분당 지역에서 전국형 자사 집어넣은 아이들 합산하면 대략 한 75명 정도 돼요. 75명. 그럼 3,500명 중에서 75명이라고 하면 몇 퍼센트예요? 2%. 2%. 그러니까 1등급이 4%거든요. 고등학교 기준으로 보면 4%니까 2% 정도 이내 아이들이 여기를 붙고 있다는 거죠. 2%. 2%니까 보통 100명이다 그러면 몇 명이에요? 2명. 100명 중에 2명. 학교에서 만약에 300명, 보통 학교에 300명 되잖아요. 한 6명 정도. 그러니까 정규 한 5, 6등 이 정도 아이들이 그런 학교에 진학하고 있다. 뭐 학교별로 차이는 있지만 대략 그냥 큰 통계로 보면 그 정도 해야지 간다는 거예요. 그 정도 해야 된다. 외고도 보통 외고는 분당 지역에서 이렇게 많이 보내는 거는 아니에요. 외고는 좀 뭐 그거는 아시죠, 어머님? 외고, 이과 갈 건데 외고 보내시는 건 굉장히 무모한 일이세요. 그거는 좀 생각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아직까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어머님들 계시는데, 그거는 좀 뭐 별로 안 좋아요. 그냥 일반 고등학교 보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문과 학생 중에서 이제, 아이들이 좀, 문과 학생 중에서 외국어 능력이 좀 괜찮고, 아이가 어쨌든 그냥 일반 고등학교를 가는 것보다는 외고 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해서 외고 지원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어 성적이 일단 기본이 좀 돼야 되고, 분당에서 보통 갔을 때 한 75명? 이 정도 가는 것 같아요. 외고 국제고 한 80명? 이 정도? 인원수. 근데 이거는 데이터에 넣기가 좀 뭐예요. 그러니까 영어 성적만 보니까, 인원은 대략 한 80명 정도 이 정도가 분당 지역에서 가고 있다는 거죠. 퍼센트로 얘기하면 이것도 학교별로 얘기하면 전체 인원수의 한 2% 정도 아이들이 외고에 진학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왜 이렇게 작냐, 외고가. 아마 대부분이 요새 보면 문과보다는 이과를 선호하셔서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과 갈 건데 굳이 외고를 지원하지는 않으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실력이 안 돼서 여기를 안 가는 게 아니라 이과를 가려고 하기 때문에 외고 지원을 안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석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분당 지역의 특목 자사고 현황은 대략 그렇다. 그리고 전국형 자사를 갈거나 영재고나 이런 쪽을 생각하신다고 하면 통계적으로 보면 한 2% 이내는 돼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설명했고
그 다음에 좀 관심이 어머님들이 이제 좀 정리가 돼야 될 부분이, 그렇다면 우리 아이는 거기에 해당 사항이 없는데 뭐 이럴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2%면 몇몇 아이들만 해당 사항이 있는 거지, 사실은 나머지 아이들은 별로 해당 사항이 없잖아요. 사실은 해당 사항이 없는 아이인데, 그러면 뭐 그런 특목고나 이런데 자사고 특목자사 쪽을 못 가면 그럼 뭐 우리 아이는 뭐 비전이 없는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뭐 결론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특목고나 일반고나 이런 것들이 누가 더 그러면 뭐 더 대학 입시 쪽에서 봤을 때 유리할 거냐, 이런 부분들인데, 그냥 제 결론을 먼저 얘기하면 둘 다 힘들어요. 둘 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일반고 가도 힘들고 자사고 가도 힘들어요. 힘들어요. 둘 다 힘들어요. 편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어머님들이 외고를 이렇게 지원하는 이유, 외고 얘기부터 먼저 할게요. 오늘 제가 아침에 눈이 너무 와서 늦을까봐 진짜 막 차가 속을 새겨서 굉장히 하여튼 힘들게 나왔어요. 그랬더니 에너지를 오전에 너무 많이 써가지고 이게 뒷골이 지금 땡기고 있어요. 다시 얘기를 하면, 어쨌든 문과 외고 같은 경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이 지역에서 외고 선호학교는 뭐 경기외고 많이 가고요. 그죠? 경기외고 쪽을 좀 많이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뭐 성남외고나 이런 데보다는 경기외고 쪽을 먼저 선호해요. 경기외고, 그 다음에 또 어디죠? 과천도 생각하고요. 그죠? 뭐, 그 다음에 등등, 그 다음에 뭐 성남외고도 뭐 생각하고 뭐 등등 이렇게 이제 하는데, 외고에 가서 애들이 내신 성적 따기가 진짜 힘들어요. 그러면 대학에서 외고의 내신 성적을 인정해 주냐? 물론 인정해 주기는 해요. 니네들은 일반 고등학교보다는 내신 따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너희들의 내신 성적은 조금 봐줄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거는 전형에 따라서 무슨 특기자 전형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인정을 해줘요. 아니면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는 게 있어요. 수시에. 어머님들 수시라는 게 뭔지 알죠? 그거는 아시죠? 그러니까 수시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 이런데 이렇게 집어넣으면 너는 외고를 나왔구나. 그래서 내신 따기가 힘들었겠네. 너는 조금 내신을 봐줄게. 이렇게 해요. 실제 그렇게 봐줍니다. 그게 또 형평성에 맞아요. 그렇잖아요. 일반 고등학교보다는 거기가 내신 따기가 힘드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외고 애들을 무조건 봐주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외고 아이들도 보통 3등급 대를 넘어가기 시작하면 학생부 수시 있잖아요. 학생부 종합 전형이나 뭐 특기자 전형이나 이런 거 집어넣는 게 그렇게 녹록치 않아요. 붙을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럼 뭐냐면 그 집단에서조차도, 그러니까 외고라는 어떠한 그 집단에서도 실제 수시로 대학을 가려면, 그러니까 학생부 성적이나 내신 성적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뭐 스펙 이런 거 쌓아가지고 대학을 가려면 그 집단에서 내신 성적이 최소 3등급 이내. 그러니까 막 3을 뭐 3.2 뭐 이 정도까지는 봐줄 수 있어요. 근데 막 이게 뭐 3등급 후반대로 넘어가거나 이러면 곤란하다는 거죠. 그런 아이들은, 그러면 3등급 후반대에 넘어가는 아이들은 다 어떻게 대학을 가냐? 걔들은 수능 봐서 대학 가는 거예요. 수능 봐서. 그러니까 아무런 메리트가 없어요. 외고에 갔다고 그래서 무슨 특별한 메리트가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수능 시험 치러가지고 대학 가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집단에서 어쨌든 선발된 아이들끼리 경쟁을 하니까 내신 따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건 어느 집단이건 다 그래요. 뭐 경기외고건 여기서 뭐 성남외고건 하여튼 그 집단에 들어가서 내신 따는 게 그렇게 녹록치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저기도 마찬가지예요. 뭐 예를 들어서 용인자사 같은 경우 있잖아요. 용인자사 아이들이면 아마 각 중학교에서 전교권 아이들이 거기 지원해서 붙는 거예요. 분당 지역에서 뭐 예를 들면 어떤 중학교에서 보통 용인자사 붙는 게 1명 내지 2명 정도 붙잖아요. 실제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통계로 보면 그렇게 뭐 많이 붙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두 명 이렇게 붙는데 그런 아이들조차도 그러면 고등학교 가서 용인외고라는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수능 안 보고 수시로 이렇게 대학을 들어가려면 그 집단에서도 아이들이 거기는 한 3등급 후반 정도 내신이 돼야지 늘 수 있어요. 물론 그 학생들의 기준은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어떤 그 용인 자사 들어간 아이들이 중하위권 대학을 지원하려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 뭐 최소 뭐 한
고대 아니면 뭐 한양대 뭐 무슨 성균관대 뭐 한 요 정도 이 정도까지 늘 수 있는 내신 성적의 기준은 거의 4등급 넘어가면 힘들어요. 그 집단에서도 3등급 뭐 그러니까 3점 뭐 후반 정도까지 정도 돼야지 그나마 이렇게 늘 수 있어요. 연대 정도 가려고 하면 연대는 좀 콧대가 높아요. 그래서 거기 가려면 그 집단에서도 거의 뭐 한 2등급 후반이나 3등급 초반? 이 정도 내신 성적이 나와야 돼요. 근데 그거 쉽지 않아요. 우리가 3등급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우리가 등급제에서 3등급이라고 하면 아까 몇 %예요? 거의 뭐 3등급 한 뭐 중간 잡으면 대략 한 25% 정도, 내지 30% 정도, 뭐 3등급 대 아이들이, 그 정도 아이들이에요. 그러면 그 집단 아이들, 다시 말해서 전국에서 난다긴다는 애들, 그거 다 모아놓은 아이들이라는 거죠. 그 집단에서 30% 이내에 드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그럼 나머지 애들은 뭐냐? 걔들도 다 정시로 가는 거예요. 수능 시험 봐서. 머리가 좋으니까 뭐 다른 애들보단 뭐 수능 성적이 똑같이 공부해서 뭐 좀 더 좋게 나올 수는 있겠으나 어쨌든 걔네들도 학교 프레임 그 어떤 그 학교의 뭐 덕을 보는 그런 것들은 실제 아까 했듯이 뭐 한 30% 정도 아이들만 덕을 보고 있는 거예요. 수시로 가면 인정해 주는 거죠. 아, 너 용인외고 나왔구나. 너 좀 뽑아줄게. 뭐 이렇게 되는 것은 그거는 그 정도. 그 상층 아이들한테 해당되는 얘기지 나머지 애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실제 이제 상황이 좀 그래요. 일반 고등학교도 근데 이제 분당 지역에 그러면 일반 고등학교 가면 그러면 뭐 좀 낫냐? 그렇잖아요. 분당 지역에 일반 고등학교도 굉장히 빡셉니다. 특히 분당 지역에는 지역형 자사고가 없잖아요. 서울처럼. 그러다 보니까 현명한 어머님들이 어떤 판단을 내리셨냐면 분당에는 어머님들이 이러한 자사고를 만드셨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분당에 유명한 자사고들을 만드셨잖아요. 우리 어머님들이 만드셨어요. 그죠? 일단 어떻게 만들었냐면 첫 번째는 옛날부터 이 지역에 명성이 있었던 서현고등학교를 세웠어요. 그죠? 서현고등학교에 잘하는 애들이 막 몰려가가지고 거기 학교가 거의 전국에서 유명한 학교를 만들어냈죠. 그 다음에 공립고보다는 사립고가 좀 경쟁력이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대진고등학교나 낙생고등학교 이런 데를 이제 그 지역의 명문학교로 아예 만들고 전국에서 유명한 학교들이에요. 실제 진짜예요. 그 낙생고등학교 정도 되면요 내신 성적이 2등급 후반 되는 아이들 있죠. 이런 애들이 의대 준비해요. 근데 그 학교에서 걔 내신 성적은 2등급 후반이에요. 1등급 대 아이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아이들이 그냥 뭐 의대를 가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요. 실제 수능 보면 거의 뭐 모든 게 1등급으로 찍어요. 상층이 굉장히 두껍다는 거예요. 물론 낙생고등학교에서도 공부 못하는 아이들 있겠죠. 근데 상층은 두꺼워요.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래서 보통 낙생고등학교 기준으로 보면 그 학교에서 한 3등급 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내신 성적이. 3등급 나오는 아이들도 수능 보면 1등급 학생들이 배출이 돼요. 3등급 그룹에서도.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렇게 치열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수학 내신은 3등급이에요. 학교 내신은 얘가 3등급인데 수능 시험 보면 1등급이에요. 그런 아이들이 고3 때, 뭐 1, 2학년 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먼저 그 정도 이렇게 아이들 분위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그런 거예요. 실제 어느 집단에 가건 뭔가 이렇게 혜택을 누리는 거는 거의 없어요. 다만 분위기가 뭐 예를 들어서 외고 같은 경우에 일반 그냥 문과보다는 분위기가 훨씬 좋은 거죠. 분위기가 그래서 이제 어머니 판단할 때 분위기 좋은 걸 선택할 거냐 아니면 내신을 선택할 거냐 이것에 대해서 판단을 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가 저 빡센데 집어넣어가지고 그게 더 좋은지 아니면 좀 분위기가 안 좋아도 여기서 전교권으로 가서 뭐 내신 성적을 좀 챙겨가지고 추천받아가지고 대학을 보낼 건지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하셔야 된다는 거죠. 실제.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무조건 뭐 특목 이런 것들이 능사는 아니라는 거죠. 실제 뭐 인원수들로 봐도 영재고, 과고, 전국자사고 이 인원 다 합하면 5,500명 정도 돼요. 영재고 아이들은 거의 수재 아이들을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과학고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중학교 때 아주 전교권 아이들 가는 거예요. 진짜 비상한 아이들. 그리고 전국 여기 자사고까지 해서 이게 5,500명이에요. 5,500명이면 그러면 이 아이들이 모두 다 서울대나 카이스트나 포스텍이나 이런 데 다 가 있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야 되잖아요. 원래 이 정도 급이면 거기 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이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충원으로 보면 그렇게 충원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보면 서울대도 반은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이에요.
하는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이 뭐 어느 학교건 다 그래요. 어느 학교건 거의 한 반 정도는 일반 고등학교 학생으로 채워집니다. 실제. 그러니까 아까 했듯이 뭐 대학에서는 굉장히 이제 여러 방면에서 뽑아요. 그러니까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서 아주 상위권 아이들을 뽑을 수 있는 전형을 만들어 놓죠. 그런 전형이 뭐예요? 학생부 교과 전형이에요. 학생부 교과 전형 또는 학생부 종합 전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반고에서 아주 우수한 아이들을 뽑아내요. 수시로. 수능 말고 수시로 뽑아내요. 수시 전형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걸로 뽑아내요. 그리고 그러면 특목이나 자사 쪽에서는 어디서 뽑아내냐? 뭐 특기자 전형이나 아니면 뭐 융합형 전형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 이런 쪽에서도 뽑아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쨌든 대학의 입장에서 보면 그 각 일반 고등학교에서 상위권 아이들을 어쨌든 뽑아내고 그 다음에 또 뭐 특목 자사 아이들 중에서도 또 이렇게 뽑아내고 이렇게 뽑아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그런 것들이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뭐 꼭 뭐 특목이 유리하고 일반고가 불리하고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실제. 그러니까 그거는 좀 아이 특성에 좀 맞게 나중에 좀 이렇게 3학년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번 제가 강의를 할 때 3학년 올라가기 직전에 제가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뭐 어떻게 좀 하는 게 좋을지. 근데 어쨌든 간에 결론은 이제 그런 거다.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 자연계 가면 유리한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렇죠. 뭐. 의대 때문에 그런 거죠. 의대 한 3,000명 정도 뽑아내니까 의대 3,000명 뽑아내는 인원이 이거 굉장한 인원이에요. 서울대 입학생 수만큼이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사실은 3,000명 의대 빠져나가니까 굉장한 인원이 빠져나가니까 그렇게 빠져나간 상태에서 그 다음부터 또 이제 뭐 연대, 고대 이렇게 채워나가기 시작하니까 실제 그러니까 거의 상층에서 5,500명 정도가 빠져나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인원이 5,500명 정도 돼요. 카이스트, 포스텍 합해서 1,000명, 그 다음에 의대에서 3,000명, 그럼 4,000명이잖아요. 그 다음에 서울대가 이과가 한 1,500명 정도 잡아요. 그럼 5,500명 정도가 상층에서 빠져나가 주는 거예요. 근데 문과는 그런 게 없잖아요. 문과는 그냥 빠져나갈 데가 없잖아요. 그냥 애들이 딱 그 점수 가지고 줄 세우기 하는 거니까. 그래서 문과가 대학 가기 힘들다는 거죠, 실제. 그래서 요새 보면 이제 이과를 많이 선호하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꼭 뭐 이과를 무조건 간다고 해서 또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수학하고 과학 못하면 이과 가는 건 뭐 굉장히 무리가 있습니다, 실제. 그래서 뭐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다. 뭐 분당 지역 얘기했으니까 조금 분당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좀 드릴게요. 분당은 지역에서 인기고등학교하고 비인기고등학교가 있는데 인기고등학교는 어머님들 아시다시피 어디에요? 낙생, 서현, 뭐 그 다음에 대진, 그죠? 그 다음에 중앙은 과학중점고여서 좀 그렇고요. 어쨌든 뭐 그 정도 학교들이 그래도 이렇게 그 다음에 여고로서는 영동여고 이런 데가 좀 선호학교에 속해요. 근데 그런 학교들은 워낙 선호학교다 보니까 상층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이런 학교는 내신 따기도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분위기는 좋습니다. 분위기는 그냥 일반 뭐 전국형 자사 분위기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상당히 그냥 일반 다른 학교보다는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요. 아이들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실제 학교 시험도 굉장히 어렵게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거 볼 때 단순하게 교과서 정도 풀고 시험 보고 이러지 않고 보통 뭐 수능형 문제 이런 것들 다 풀고 어려운 문제까지 다 풀어야지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기본적으로는 좀 공부하는 양이 3년 동안 굉장히 깊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수능 성적도 이제 잘 나오는 거죠. 이제 그런 학교인데 이런 학교들은 거의 대부분이 워낙 이 내신 성적 자체가 서로 갉아먹어요. 지방에 있는 학교들은 고등학교 들어올 때 전교 1등으로 들어온 아이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전교 1등이에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냥 계속 걔는 전교 1등이야. 이렇게 되면 끝까지잖아요. 걔는 내신 평균 등급을 내면 1.0입니다. 그죠? 그냥 1등급이잖아요. 1.0등급. 이렇게 되잖아요. 그냥 계속 1등이니까 걔가. 어쨌든 4% 안에 계속 들어오니까 1.0등급 아이죠.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학생부 교과나 이런 데 집어넣으면 그냥 뭐 대학에서 이렇게 뽑아가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분당에서는 그런 아이들이 없어요. 낙생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보면 그 학교에서 전교 1등 하는 애의 평균 등급이, 내신 평균 등급이 한 1.5 뭐 이 정도 돼요. 낙생고등학교에서. 이게 진짜 잘하는 아이 기준인데도
1.5등급에 1.5등급이면 전부 다 1등급이 아니라 걔가 4% 이내에 든 게 아니라 어느 때는 2등급도 간간히 섞여 있다는 얘기예요, 아이가. 그러니까 그 정도 되는 아이가 이제 학생부 이런 데를 집어넣는데, 그러니까 인기 고등학교에서는 이런 전형을 집어넣지 못해요. 내신 성적이 많이 반영되어지는 이러한 수시 전형에 지원하지 못하죠. 수시 전형 얘기입니다. 지원하지 못하니까 대부분이 분당 지역에서 가는 패턴은 논술입니다. 논술로 대학을 가고 있어요, 아이들이. 논술로 뚫어낸다고 그러죠, 보통. 내신이 불리하니까 논술로 뚫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들 생각하기에는 이게 지금 특히 저학년 어머님들은 이런 사실을 잘 모르세요. 주변에서 워낙 학교에서 자꾸만 얘기하는 게 요새 보면 무슨 얘기 많이 해요? 비교과 얘기 많이 하지 않나요? 비교과, 스펙, 그죠? 뭐 동아리 활동 등등 막 해가지고 진로를 찾아가지고 어쩌고저쩌고 막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거는 사실은 초등학교 어머님이나 중학교 어머님들을 좀 현혹시키기에 좋은 얘기예요. 실제 이 중에 만약에 고3 어머님이 단 한 분이라도 이렇게 계시면, 그런 입시 설명회에서 앉아서 듣고 있으시면 좀 웃기네 이런 얘기예요. 웃기네. 왜냐하면 분당 지역의 대부분의 학생 중에는 그런 비교과를 쓸 수 있는 아이들은 한 학교에 5명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정교권 아이들만 쓸 수 있는 거예요. 비교과라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어떤 학생이 내신 등급이 2등급대예요. 근데 걔는 고등학교 때 열심히 비교과 활동을 했어요. 그런다고 해서 걔가 갈 수 있는 대학은요, 글쎄요. 잘하면 걔가 갈 수 있는 이거면 2등급 하는 아이가, 내신 성적 2등급 하는 아이가 공부 못하는 아이냐? 그렇지 않아요. 근데 걔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도 확실하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걔가 집어넣을 수 있는 대학은, 글쎄요. 성균관대도 운 좋으면 들어갈 거예요. 성균관대 정도를 운 좋으면. 경희대? 이런 급이에요. 그 정도에서. 실제. 그 정도에서. 근데 아까 제가 했을 때, 낙생고등학교 한 2등급 후반 정도 되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과에서 2등급 후반 되는 애들, 걔들 뭘 쓸 거냐? 걔들 쓸 수 있려면 아주 중하위권 대학을 이런 입학사정관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쓸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도 붙는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지방에 있는 학생들이 워낙 내신 성적이 좋아요. 그러면 지방에 있는 애들이 그러면 스펙이 안 좋겠냐? 엄청나게 만들어줬겠죠, 학교에서. 걔 붙이려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지방에서 전교 1등이야. 근데 얘가 수능 시험 보면 꼭 다 일일이 1등급을 찍지 않아요. 2등급도 있고 막 그래. 한 2개 정도. 그러면 개실력으로는 절대로 서울대, 연고대 이런 데 못 가요. 그러면 학교의 입장에서 보면 얘가 전교 1등인데 얘를 붙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엄청난 스펙을 만들어주겠죠, 얘한테 몰아서. 분당도 그렇게 해주는데. 그러니까 비교과라는 건요, 고등학교 올라가면 사실은 정교권 아이들을 학교에서 그냥 관리를 해줘요. 그러니까 내신 성적만 되면 비교과는 걱정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학교에서 다 만들어줍니다. 그 반만 특별반으로 만들어서 모두 해라 계속 시켜요. 그래서 계속 만들어줘요. 왜? 그 애들이 그 고등학교를 빛날 애들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돼요. 내신만 잘 나오면 됩니다. 만약에 학생부로 가려면, 학생부 쪽으로 내신 성적으로 대학을 보내려고 하면 내신만 잘 받으면 비교과는 다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그리고 별 차이도 없어요, 학교별로.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런데 죄송하게도 여기에 해당되는 아이들은 많지 않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전교에 몇 명의 아이들만 해당되는 얘기예요, 비교과 얘기는. 그럼 나머지 애들은 다 뭐냐? 나머지 애들은 어떻게 대학을 가요? 분당에서? 수능 봐서 가는 거예요. 수능 봐서. 정시. 아니면 논술 봐서 가요. 그럼 논술은 학생부 성적 안 들어가냐?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굉장히 미미해요. 굉장히 미미합니다. 이런 거예요. 자기가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국어, 영어, 과학, 수학, 이 과목 중에서 10개 잘한 거 뽑아내. 이런 거예요. 10개. 그럼 그때 잘한 거 이렇게 뽑아낼 거 아니에요. 그럼 그 10개 성적을 등급으로 확산해서 그냥 내신 성적 반영하거든요. 근데 1등급은 10점을 줄 거야. 그럼 2등급은 몇 점을 줄까요? 9.8점 이렇게 줘요. 논술에서는 그래요. 그러니까 내신 성적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분당 지역에서 학생들은 당연히 이쪽은
꿈도 못 꾸고요. 대다수의 아이들이 여기를 쓰는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비교과가 필요한 아이들은 정교권 아이들만 필요한 거예요. 나머지 아이들은 다 논술로 쓰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특히 분당 지역은 워낙 상층이 두껍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실력을 키워야 돼요. 실력을. 그럼 논술은 뭐 보냐? 뭐 국어학원 보내야 되냐?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과는 언어 논술이에요. 문과는 언어 논술이고요. 문과 쪽은 언어 논술인데 언어 논술은 제 전공이 아니어서 제가 잘 몰라요. 근데 어쨌든 언어 논술입니다. 그래서 국어 지문이 나와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푸는 건데 답이 꼭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감상문 쓰는 게 아니라고 뭐 그러더라고요. 답이 꼭 있는 어떤 논술 지문을 풀어나가는 게 국어 논술이고요. 언어 논술이고요. 수학은 어떻게 보냐면 120분을 줘요. 120분? 그럼 2시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학 한 문제, 과학 한 문제를 풉니다. 2문제를 풀어요. 수학 하나, 과학 하나. 띄어쓰기, 맞춤법 다 필요 없습니다. 문제를 풀어내면 됩니다. 풀어내면 되는 건데, 그러면 수학 한 문제에, 그럼 진짜 한 문제냐? 한 문제예요. 지문이 하나가 나오고, 그 밑에 새끼 문제가 4개 정도 있어요. 그 4문제를 다 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문 하나에 새끼 문제가 4문제 있어요. 그리고 과학도 큰 지문이 있고, 거기에 이제 새끼 문제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풀어내는데, 그걸 2시간 동안 풀어요. 좀 어려운 학교들은 2시간 반을 줍니다. 150분. 그러니까 통상 2시간을 주는 학교가 있고 2시간 반을 주는 학교가 있고 뭐 이렇게 그 시험을 봅니다. 시험을 보니까 아이들은 어떻게 보냐면 수학 문제가 좀 어려우니까 과학을 먼저 빨리 풀어요. 과학을 뭐 한 40분이나 이 정도에서 빨리 풀고 나머지 시간은 다 수학에다 올인을 해버리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문제를 푸는 그런 형태로 해서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분당 지역의 어쨌든 현실로 보면 그래서 아이들이 아마 그러면 이제 어머님들 생각하기에 우리 아이들은 이게 뭐 문이과 통합세대로 가가지고 막 쉬워지는 건데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십니까? 그거는 누구도 장담 못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대학별고사는 대학에서 별로 포기할 생각이 없을 거예요. 여러 경로로 대학에서는 뽑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도 뽑고요. 학생부 성적이 아주 좋은 아이들도 뽑고요. 학생부 성적은 얘보다는 조금 떨어지지만 그래도 아이가 좀 괜찮은 아이들 뭐 그런 아이들 학생부 종합전형은 주로 뭐 특목이나 이런 자사 쪽에서 학생부 성적은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능력 있는 아이들 그 다음에 일반 고등학교에서 얘가 전교 1, 2등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능력 있는 아이들을 뽑는 전형이 학생부 종합전형이에요. 학종이라고 하는데 이런 전형이죠. 근데 이 전형으로 뽑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 전형은 뭐냐면 내신 성적은 별로 안 좋지만 그래도 주요 과목에 대해서 아주 특출난 능력 있는 아이들도 또 뽑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뽑는 게 논술 전형이거든요. 논술 전형이니까 실제 대학에서는 이런 형태, 다양한 형태로 아이들을 선발하고 있죠. 선발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수능, 뭐 이런 것들이 다 안 되는 아이들은 그 다음에 수능으로 또 학생들을 뽑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아이를 선택해서 뽑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뭐 획일화시켜서 이게 없어지고 막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요번에 고대가 발표한 거 봤었죠? 근데 그때 제가 학부모 설명회 하면서 고대가 논술,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때 학부모 설명회, 바로 제가 그 다음날 학부모 설명회 하면서 고대 논술 없어진 거는 그냥 고대의 특수성이에요. 그게 전체 대학으로 가지 않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아마 드렸을 거예요. 그때 아마 저 설명회 들은 어머님들은 아마 그 얘기 기억하실 텐데,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한 6개 대학인가 모여가지고 발표했잖아요. 우리는 고대와 상관없이 논술고사 계속 보겠다. 연대 뭐 이런 학교들 다 이렇게 모여서. 했는데, 어쨌든 이면 얘기는 제가 오늘 얘기가 길어지니까 그냥 여기서는 안 할 텐데, 어쨌든 논술이 없어질 전형, 이런 것들은, 아닐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분당 지역은 그렇다는 거예요. 특수성으로 봤을 때. 문이과 통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발표된 내용은 확정입니다. 이건 확정안이에요. 확정안인데, 어머님들이 문이과 통합에 대해서 많은 오해 중에 하나가 문과하고 이과가 시험을 똑같이 본대. 시험을 똑같이 본다. 어떤 시험을? 수능을. 그럴까요? 현재도 국어 있죠, 국어. 국어는 내년부터 문과, 이과 똑같이 봐요. 그죠? 올해는 다르게 봤는데 내년에 똑같이 봐요. 그러니까 문과, 이과 그건 똑같이 보겠죠. 그 다음에 영어도 똑같이 본다고, 똑같이 올해부터 똑같이 봤어요.
영어 올해부터 똑같이 봤으니까 그것도 똑같이 보는 거겠죠. 그러니까 국어도 똑같이 보고 영어도 똑같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과학하고 통합사회하고 통합과학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통합사회, 통합과학도 그러니까 이과 아이들도 사회를 본다는 거잖아요. 그죠? 문과 아이들도 과학을 보게 하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게 제 생각에는 현재 문이과 통합 아니면 당연히 수능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이걸 만약에 안 집어넣게 되면 의미가 없어요. 통합사회, 통합과학이 반드시 이것도 들어갈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수능에다가 안 집어넣으면 아이들이 공부 안 하죠. 그럼 문이과 통합 이거 한 이유가 별로 없어요. 수능에 안 들어가는 과목은 고등학생들은 절대로 공부하지 않습니다. 공부 안 해요. 아, 그렇잖아요. 그걸 왜 해요? 안 합니다. 그게 무슨 그럼 지금도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 사회 과목 공부해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 시키면 되는 거지, 굳이 이걸 문이과 통합이라고 해가지고 이걸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들어갈 거예요. 이거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런 과목들이야 이제 그냥 똑같이 보니까 국어, 영어 이런 건 별로 문제가 안 되고 한국사도 그냥 어차피 이거 시험 본다고 했잖아요. 이거 5등급제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5등급제. 그러니까 A, B, C, D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하듯이 이건 다 집어넣으니까 한국사도 웬만하면 다 A 받을 수 있을 텐데 이건 별로 문제가 안 되고 그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요 사회나 과학 과목하고 수학이에요. 수학. 그럼 수학을 문이과 통합으로 할 거냐? 수학을 문이과 통합으로 할까요? 수학을 문이과 통합으로 하면 이과 애들이 유리할까요? 문과 애들이 유리할까요? 이과 애들이 당연히 유리해요. 그리고 이과 애들도 문이과 통합을 그렇다고 해서 이걸 전부 다 공부하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과 애들이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수능이 안 나오는 건 안 하거든요. 아이들 공부 안 해요. 그럼 만약에 문과 정도 범위, 문과 정도 미적분까지만 만약에 나오게 한다. 수능 시험을 그렇게 하면 모든 이과 아이들은 이러한 그 미적분 2 과목 있죠. 여기 수투까지. 지금 여기 교과 과정이 좀 헷갈릴 텐데 어쨌든 여기 수투까지만 시험을 본다고 한다면 이과 아이들은 미적분 안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대학 들어가서 무슨 공업 수학 이런 거 하나도 걔네들은 못 해요. 옛날에 그거 한번 했었어요. 옛날에 그 문이과 한꺼번에 해가지고 문이과 같이 시험 봐가지고 그때 막 학부모들 그 문과 학부모님들 그 과천청사 앞에 가서 데모하고 막 이러면서 그때 한번 했거든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적분을 선택 과목으로 선택한 적이 한 번 있어요. 수능의 역사에 보면 미적분을 선택 과목으로 하게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과 아이들 중에서 어떤 아이들이 생기냐면 미적분을 선택 안 하고 확률 통계를 선택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럼 얘는 이과를 나왔는데도 미적분을 못 해. 얘는 공대예요. 그러니까 얘 서울대학교 공대를 들어갔는데 사인을 미분하면 뭐가 되는지를 알 수가 없는 아이들 있죠. 그래서 그런 아이들 보충시키고 그랬어요. 대학에 1학년 학생들 서울대학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그 겨울방학 때 학교에 불러가가지고 수학 공부시키고 이랬어요. 서울대학에서. 그런 적이 한 번 있죠. 때문에 이거는 별로 그럴 가능성이 제가 보기에는 없어요. 그냥 제가 예측하기에는 이렇게 볼 것 같아요. 여기가 공통과목, 수학은 요 공통과목 들어가고요. 요거 수학 들어가고 문과는 수학원, 수학2까지 공부하고요. 이과는 요거 들어가고 요거 들어가고 요거 이렇게 오고 미적분 그다음 확률 통계 여기까지만 공부하든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한 3개 정도, 3권 정도의 분량이 수능에 들어가는 이런 형태가 좀 나오지 않을까. 근데 이것도 제가 그냥 추정을 하는 것뿐이지 실제 이것에 대한 결론은 2017년에 나와요. 2017년에 발표가 나옵니다. 이게 왜 그래요? 2017년에 발표하는 이유는 뭐죠? 3년 예고제.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이게 참 큰일이에요. 3년 전에만 발표하면 무조건 합법이에요. 지금은. 그러니까 3년 전에 대학 입시가 이렇게 바뀔 거야 라고 예고만 하면 무조건 합법이 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이거 굉장히 웃긴 건데 올해 고3 봤던 수능하고요. 올해 고3 봤던 아이들은 어떻게 봤어요? 그냥 그 국어를 다르게 봤어요. 국어를 다르게 보고 영어는 같이 봤거든요. 올해 고3 아이들이. 내년에는 또 바뀌어요. 내년 수능은 또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국어가 똑같이 봐요. 문이과가 똑같이 보는 게 내년 수능 애들이고요. 그 다음에 또 수능 되면요. 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뀌어요. 그 다음 수능부터. 그래서 3년 수능이 다 달라요. 지금.
그러니까 고3, 현재 고3 애들이 봤던 수능과 고등학교 2학년 애들이 봤던 수능과 고등학교 1학년 애들이 봤던 수능이 다 달라요. 현재. 진짜 웃겨요. 그러니까 3년 전에만 예고를 하면 무조건 다 이게 합법이 돼버린 거예요. 예전에는 대학 입시를 한번 바꾸려면 굉장히 눈치를 봤어요. 이거 너무 자주 바꾸는 게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이 교과부 쪽에서. 근데 요새는 그냥 3년 전에만 하면 무조건 합법이 되니까 매년 바뀌어요. 교과서도 이거 바뀐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바뀌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는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근데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될 게 여기 진로 선택 과목이에요. 이거는 수능에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수능에는. 그러니까 그냥 내신으로만 평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부분은. 내신으로만 이게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내신으로만 들어가는 게 과학 같은 경우에 투 과목들 있잖아요. 물리투, 화학투 뭐 이런 것들이 진로 선택으로만 들어가면 이게 투 과목을 현재는 지금 투 과목도 뭐 시험을 이렇게 아이들이 선택해서 수능에 볼 수 있도록 해놨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건 안 들어가고 여기까지가 수능 범위가 아닐까. 여기. 그러니까 요거 보고요. 과학은 통합과학을 보고 이 중에서 하나 선택하고. 그러면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통합과학 보고 이 중에서 물리나 여기서 하나를 선택하게 하는. 이 정도 선으로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사회도 마찬가지죠. 통합사회 보게 하고 요거 하고. 그러니까 문과 아이들은 요거는 똑같이 보고 통합사회, 통합과학은 똑같이 보고 이 중에서 하나 선택하는 거예요. 한국지리, 세계사 뭐 이쪽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하고요. 이과는 요거 똑같이 보고 이 중에서 하나 선택하게 하고 그리고 수학은 나눠서 보고 뭐 그런 형태 체계로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겠죠. 그러면 조금 약간 면피가 될 수 있는 게 뭐 자연계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좀 투과정에 대한 뭐 부담을 좀 줄인 거 정도? 이 정도겠죠. 근데 현행에서도 한 서울대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들은 굳이 투 과목을 안 해도 돼요. 연대까지만 해도 투 과목 안 하고 그냥 이 중에서 요새는 요거 이 중에서 두 개 선택해도 된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연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실제 아마 대략적인 모형은 아마 지금 제가 얘기한 형태일 것 같아요. 정리하면 국어는 그냥 당연히 문이과 같이 볼 거고요. 영어도 문이과 같이 보는데 영어는 절대평가입니다. 영어는 절대평가예요. 영어는 절대평가가 되고 그 얘기는 좀 뒤에서 다시 얘기할게요. 영어는 절대평가가 될 거고 수학은 문이과 나눠서 볼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통합과학, 통합사회 이거 다 보게 할 거고요. 문이과 구분 없이 보게 하고 대신에 문과인 경우에는 선택 과목 하나를 더 선택하게 할 거고요. 이과인 경우도 선택 과목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데 그거는 투 과목은 아닐 거다. 원 과목 중에 선택하지 않을까. 이게 뭐 제 그냥 예측입니다. 제 예측이 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이것도 틀릴 수 있어요. 어쨌든 2017년에 발표가 되니까 그때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수학에서는 기하가 빠졌어요. 이거 수능에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이쪽은 수능에 안 들어갈 확률이 커요. 이것까지 집어넣으면 너무 막 부담이 커지니까 아이들이 이 기하는 안 들어갈 것 같은데 기하 내용은 주로 벡터 고등학교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운 단원 중에 하나예요. 벡터, 그다음에 공간도형 뭐 이런 부분이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이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아마 진로 선택에서 이제 빼는 이런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지금 이제 용어가 다 달라졌어요. 용어가 다 달라져서 용어가 이렇게 쭉 달라져서 지금 우리 학생들부터 이제 이게 학교가 이게 내용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문과 미적분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수학 2에. 문과 미적분은 여기에 들어가 있고요. 우리가 미적분 그러면 뭐 초월함수 미분, 뭐 사인 코사인 미분하고 이런 쪽이 이제 이렇게 미분이 되고요. 바뀐 거예요, 용어가. 저도 헷갈려 죽겠어요, 아주. 현재는 6권을 공부해요. 현재 고등학교 학생들 있잖아요. 현재 고등학교 학생들은 6권을 공부합니다. 이과인 경우는 고등학교 올라가서 6권을 공부하고 문과는 몇 권을 공부해요? 4권을 공부해요. 문과는 4권을 공부하는데 문과 내용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수원, 수투, 미적분, 원, 그 다음에 확률 통계 이렇게 공부를 해요. 현재 배우는 아이들이 공부하는 게 이과는 그러면 그 4권에다가 뭐가 2개가 더 들어가냐면 미적분 2, 그 다음에 기하 벡터. 요게 2개가 더 추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도 관심이 있을 거예요. 아, 우리 아이 특목고 보내려고 하는데 수학을 어디까지 선행을 시키지? 뭐 이런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문과인 경우는 뭐 너무 이렇게 선행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4권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럼 1학년 때 무조건 2권 공부하고요. 2학년 때 그냥 2권 공부해도 3학년 때는 복습하면 돼요. 충분하잖아요. 근데 이과 보세요, 이과. 이과는 어떻게 돼 있냐? 1학년 때 2권 공부하죠. 그 다음에 2학년 때 2권을 공부를 해요. 그러면 몇 권이 남아요? 2권이 또 남잖아요. 6권이니까. 그럼 고3 때 또 2권을 공부해야 돼요. 이게 말이 됩니까? 고3 때 2권 진도 나가고 있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11월 달에 수능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과 아이들은 지금 분당만 하더라도 이 4권, 1학년 때는 무조건 선행학습 금지 그래가지고 2권뿐이 안 나가요. 어느 학교 건 2권뿐이 안 나갑니다. 그러면 이과 아이들은 4권이 남았잖아요. 4권이. 4권을 2학년 때 몇 권을 볼까요? 4권을 다 봐요? 그러진 못해요. 너무 힘들어. 그래서 3권을 봐요. 한 권을 놔두고. 한 권을 놔두고 3권을 봐요. 그러니까 이과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거기다 양이 많으니까. 그래서 선행학습을 시키는 이유는 2학년 때 이과 아이들 때문에 요거 3권 나가는 게 너무 벅차요.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그걸 안 해놓으면 내용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선행을 시키는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선행학습 시키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문에 시키는 거니까 그 정도 시키면 돼요. 그래서 문과는 너무 이렇게 선행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뭐 아주 상위권이면 한 미적분 정도를 보게 하면 좋기는 하나 그것도 꼭 뭐 안 봐도 된다. 한 수원, 수투 현재의 과정으로 보면 수원, 수투 정도 공부를 하면 된다. 이 과정 아닙니다. 지금 현행 과정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 하면 되는 거고 이과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최소 미적분 정도까지를 좀 보게 하는 게 좋아요. 고등학교 전까지 이과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좀 더 하는 아이들은 미적분 2 정도까지도 보면 좋기는 해요. 그러면 우리 아이는 목표 고등학교가 용인자사인데 어디까지 공부를 하는 게 좋을까요? 용인자사다. 그럼 용인자사면 어디까지 공부할까요? 수학 같은 경우에. 그 학교 아이들 같은 경우에. 한 번 다 띄고 가요. 그 아이들은 한 번 다 띄고 갑니다. 왜냐하면 걔네들 기숙사 생활하잖아요. 그러니까 못 나와요. 못 나오니까 한 번 다 띄고 들어가서 거기서 그냥 이제 공부하는 거죠. 주말에나 이렇게 나올 수 있고 이러니까 상대적으로 용인자사 어머님들은 다 띄고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상상고다 뭐 대부분 상상고도 한 번은 띄고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한 번은 좀 다 띄고 이렇게 가려고 하죠. 근데 뭐 이렇게 뭐 진도만 나가는 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정도는 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보통 뭐 거의 한 번은 좀 다 보고 가려고 한다. 근데 일반 고등학교 기준으로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문과는 외고 같은 경우는 선행학습이 그다지 뭐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상위권 아이들은 한 미적분 정도 아니면 1, 2, 뭐 수원, 수투 현행 과정으로 수원, 수투 정도까지 보면 되고요. 그래요. 그리고 자연계 같은 경우는 미적분 정도까지 보면 그냥 미적분 1 정도 최소 그 정도까지 봐주면 그래도 괜찮아요. 아이들 가는데 뭐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만약에 진도가 거기까지 아이가 안 나가 있으면 그럼 어떻게 하냐? 그것도 뭐 어쩔 수 없죠. 뭐 그냥 빨리빨리 이제 할 때 제대로 하면서 나가는 수밖에 없죠. 근데 약간 버겁기는 해요. 이과인 경우는. 그 다음에 수능 절대평가가 미치는 영향일 텐데 영어 절대평가죠. 영어 절대평가가 미치는 영향인데 우리 학생들 때도 아마 이 제도가 근데 이 제도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이 제도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바뀔 수도 있어요. 이게 왜 바뀔 수가 있냐면 지금 영어 절대평가는 어떤 거냐면 90점 이상 맞으면 무조건 1등급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90점 이상 맞는 학생들이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대략 한 몇 명이 될까? 전국적으로 봤을 때 그걸 한번 통계를 한번 낸 이 자료예요. 그럼 90점 이상 맞은 아이들이 올해 고3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약 한 13만 명 정도가 90점 이상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13만 명이라는 인원은 등급으로 환산하면 고등학교 등급으로 환산하면 3등급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3등급까지를 1등급을 주겠다는 거죠. 영어 절대평가로 보면. 그러니까 상위권 아이들한테는 전혀 변별력이 없는 시험이에요, 이거. 우리가 보통 인서울 하려면
통상 수능이 몇 등급 정도 돼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2등급 정도 돼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인서울의 그 최저 기준치가 뭐 여대까지 다 포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2등급 정도 돼야지 인서울의 어떤 그 가이드라인인데 실제 90점 이상 맞는 아이들이 거의 뭐 3등급 정도까지를 다 1등급을 주겠다는 거예요. 절대평가가 되면 90점 이상 맞는 아이들이 저렇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보면 이 시험 자체는 별로 변별력이 없는 시험이죠. 영어는. 상위권 아이들한테는 별로 변별력이 없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려고 하면 이건 변별력이 없는 시험이 돼버린 거거든요. 이렇게 돼버리면 대학의 입장에서 보면 방법이 국가에서 이걸 계속 밀어붙이면 결과적으로 영어는 변별력이 없어지니까 성적으로 뽑는 게 더 이상 변별력이 없으니까 수능에 있어서는 당연히 넘어갈 수 있는 공이 그 다음에는 어디예요? 수학이나 그렇잖아요. 뭐 국어나 아니면 탐구 쪽 이런 쪽이 이제 비중이 더 상대적으로 커지겠죠. 그렇잖아요. 이게 아까 그 비율을 보면 영어 같은 경우는 그냥 무조건 뭐 점수 차이가 안 난다라고 보는 거니까 나머지 과목을 가지고 실제 하겠죠. 뭐 대학에서는 당연히 1등급이면 몇 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를 할 거니까 그렇게 돼 버리면 돼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또 안심 놓아야 될 부분은 아닌 게 1등급을 못 맞으면 이건 또 문제가 되잖아요. 이 시험에서 1등급을 못 맞았다 이러면 이건 아주 좀 심각한 타격이거든요. 심각한 타격이니까 어쨌든 90점 이상만 넘으면 되는 건데 이 시험 제도가 과연 우리 자녀들이 그 대학 가는 2021년인가요? 그때까지 이게 유효할까? 이건 좀 모르겠어요. 3년 예고제가 있잖아요. 그죠? 3년 전에 발표하면 다 바뀌는 거니까 3년 예고제로 바뀔 수도 있어요. 이거.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제 얘기는 한 요 정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